안녕하십니까. 가정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의학적인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왜 살이 자꾸 찌는지, 요요가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 이제 실험 논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을 빼다 보면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의지가 박약하거나 노력을 덜 해서 하기보다는 희한하게 살이 안 빠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먹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오늘 조금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이성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이제 동물적인 생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는 이제 음식물이 이제 들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이제 동물이라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먹고 하는 식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막연히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어떤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한번 한 겁니다. 예일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소화기 관내 영양소 존재를 일반적 체중,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서는 뇌에서 인지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만한 사람들은 그런 뇌의 반응이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정상 체중은 우리가 먹은 거를 잘 인지를 하는데, 비만인 분들은 먹은 거를 뇌에서 잘 인지를 못한다. 그래서 더 먹을 수 있다. 배고픔을 계속 느낀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숙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학계지에 실린 내용이고요. 제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Brain responses to nutrients severely impaired 한다. 그리고 reverse 되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이 이제 그 음식물에 대해서 impair,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뚱뚱한 사람들한테, 비만인 사람들한테 그렇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살을 빼도 그게 가역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번 이제 손상을 받으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살이 찌지 않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 보시면은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만의 결과로 사망을 하고 이를 개선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비만이 얼마나 우리 사망률 올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가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고요. 40% 정도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되고 20%가 이제 캔서, 암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비만에 의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하고, 여기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살이 찌지 않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살이 찌게 되면 브레인이 음식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28명의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 BMI 기준으로 25 미만, 서양 기준이죠. 동양은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체중 3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험 방법은 조금 독특한데, 위에다가 직접 포도당과 지방을 주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서 하여튼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놀라운 사실이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헬스 웨이트, 그러니까 건강한 뚱뚱하지 않은 일반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파민이 올라가는데 리스판스는 좀 떨어지는, 특히 이제 리피드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그 뚱뚱한 사람과 뚱뚱했는데 이제 10% 정도 살을 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10% 웨이트 로스를 일어나도 도파민은 올라가는데 리스판스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파악을 한 거는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성 이제 MRI인데요. 뇌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정상적인 체중인 그룹은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입 후에 뇌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비만인 그룹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나면 뇌에서는 이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이제 그만 먹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뚱뚱한 비만인 그룹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실제로 이제 펑셔널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인트라게스트릭 글루코스 이제 실제로 이제 포도당을 탄수화물을 주입했을 때의 그림이고요. 이제 리는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이고 프리 다이어트는 아직 뚱뚱한데 다이어트 하지 않은 경우, 포스트 다이어트는 이제 10% 정도 살을 뺀 경우에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도파민 농도가 되겠고요. 도파민 농도가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드, 그러니까 지방이죠. 리피드를 이제 주입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때의 도파민 반응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리는 정상 체중, 프리 다이어트는 뚱뚱한 사람, 포스트 다이어트는 뚱뚱했는데 10% 정도 체중 감량한 사람에 대한 차이를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본 거죠. 보시면은 이제 p-value가 0.004로 이 마른 사람,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MRI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브레인을 보면 이제 그 음식 섭취에 대해서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는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 에어리어를 이제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조금 더 펑셔널 MRI를 통해서 관찰했죠. 정상 체중인 그룹은 포도당과 지방을 넣었을 때 모두 스트리아툼 두 가지 부분이 모두 활동이 감소했는데, 뚱뚱한 분들은 포도당 섭취에서만 반응을 하고 그것도 스트리아툼 한 부분에서만 이제 변화가 감소가 됐다, 부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스트리아툼이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해서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인데,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포도당을 먹든 지방을 먹든 그 부분이 모두 활동이 감소해서 더 이상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두뇌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만인 사람은 반응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은 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죠. 그 스트라툼 중에서도 뉴클레스 아쿰벤스가 있고 푸타멘,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고 여기가 지방이죠. 보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정상 체중,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제 보시면 여기 내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제 뚱뚱한 사람, 그죠? 파란색은 뚱뚱했는데 10%의 체중 감량을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과 이제 빨간과 파란색을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나 이제 지방을 섭취했을 때 뉴클레스 아쿠벤스니까 스트라툼의 일부분이죠.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체인지 오브 볼드라고 되어 있죠. 이 반응도를 본 거예요. 뇌의 반응도. 그래서 글루코스를 섭취하고 나서 초록색을 보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빨간과 파란 거는 덜 떨어지죠. 반응이. 리피드를 보셔도 초록색은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푸타멘이죠. 푸타멘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푸타멘도 보면 이제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이제 떨어지고 빨간색도 일부 떨어졌어요. 파란색은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리피드에서는 초록색은 당연히 떨어져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데이트 보시면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균일하게 다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빨간색과 파란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는 초록색, 그러니까 정상 체중 사람이 조금 더 반응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 눈으로 확인한 결과죠. MRI, 펑셔널 MRI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포도당이 이제 도파민 분비를 뚱뚱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거나 유도를 하는데, 지방은 정상 체중 그룹에서만 분비가 유도된다 라고 되겠지만, 실제로는 포도당도 정상 그룹과 비만인 그룹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뚱뚱한 사람들을 정상 체중 10% 정도 감량을 했을 때도 그러면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처럼 이제 그 도파민 감량 감소 반응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길게 똑같죠. 그래서 이게 가역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그 예일 대학교 연구진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중을 정상으로 돌려놔도 지방 섭취 시에는 뇌에서 정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왜 살이 처음부터 찌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파민의 어떤 영향은 그 사람의 그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의지로 극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뚱뚱하면 야 운동해, 그 뭐 음식 조절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살이 찌게 하느냐,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 도파민은 굉장히 강력한 그 반응이 이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다이어트 하실 때는 나의 의지를 실험한다는 것도 이제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정신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결과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찔 때 어쩔 수 없죠. 떴죠 벌써.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럴 때 살이 안 빠지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결과,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도파민을 우리가 이제 의지로 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마약을 우리가 투여하다가 의지로 마약을 끊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뭐 한 두세 달 해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셔서 서서히 체중 감량을 하고, 안 되더라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다이어트예요. 이 도파민을 이기는 거는. 그래서 도파민뿐만 아니죠. 저번에 설명드렸죠. 렙틴, 그다음에 이제 공복 호르몬 그렐린,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정신력을 더 능가하는 정도로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이제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멈추면 그 정도의 체중을 다시 유지하시다가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해서 또 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 가셔야 됩니다. 이 도파민을 이기는 거는 쉽지 않다. 오늘의 결론이고요. 기왕 살이 쪘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부분이 실제로 체중 감량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무 죄책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도파민의 분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이어트를 할 때 왜 힘든지 왜 의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